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작가, 연출 활동을 하고 있는 김학선이라고 합니다. 예. 데뷔는 1995년도에 여느 무대에서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연출하다가 이제 배우 해서 지금 이제 배우, 연출, 작가 프로필이 거의 비슷하고 현재도 활동하고 있는 창작자입니다. 예. 네, 공연예술 보고서가 있어요. 보고서 보면은 이제 평공족이라 그래서 평일 낮에 공연을 관람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연극 뮤지컬계가 이렇게 많이 성장하고 커지고 앞으로도 뭐 대기업, 카카오 같은데 대기업 자본들이 들어오면서 흥해질 거다라는 그 전망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보시면 브로드웨이 같은 경우 장기 공연을 꾸준히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영화 같은 경우에 하나 딱 흥행을 하면 이제 큰 돈을 벌기도 하고 해서 그런데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보면은 사실은 브로드웨이 같은 데 장기로 하면 결국은 장기로 하는 거랑 단기로 그렇게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거랑 보면 장기로 하는 게 훨씬 더 수익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 그런 우리가 흔히들 아는 난타, 라이어 뭐 이런 작품들이 있죠. 장기로 하는 공연들이 여러 개가 있는 어떤 법인체, 단체를 만들어서 배우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획을 하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극장을 빌렸어요. 여기 이 극장을 빌려서 준비를 하는 와중에 어, 코로나가 발병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사실은 그 몇 년 전에 뭐 메르스나 뭐 이런 한 1, 2주 있으면 끝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실제로 이제 이 시스템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6개월 뒤에 그 이제 극장을 빌리는 거고 3월 정도에 워크숍을 하고 1월에 코로나가 있으니까 그래 뭐 3월에 워크숍 하는 정도면 끝나겠다 이렇게 처음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2년 넘게 지금까지도 지속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여러 가지 고민들에 빠져 있었죠. 이게 금방 끝나면은 잘 될 것 같은데, 잘 될 것 같은데, 잘 될 것 같은데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또 뭐 배우들하고 약속한 부분도 있고, 캐스팅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제 공연을 시작을 한 겁니다.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인식인데 이제 거리두기를 하고 코로나가 뭐 어디서 나올지도 모르고 공연장 내에서도 이제 일부 어떤 극단은 확진자가 나오고 하고 하니까 관객들이 극장 자체를 찾는 것들이 어렵고요. 어, 그 다음에 또 주 매출이 돼야 되는 뭐 학생들 단체 공연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다 끊기고요. 특히 어린이극 같은 경우는 다 끊기고 학부모들도 극장에 데리고 올 수가 없는 거죠. 데리고 올 수 없고 그런 부분들 사실 이제 주말에 공연하는 거는 일반 뭐 예매 관객들이나 이렇게 와서 하는 거지만 그런 거조차도 꺼려지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되면 저처럼 이제 장기 공연을 준비했던 데는 어 매출이 안 나니까 회차를 보장할 수가 없는 거죠 배우들한테. 그러니까 뭐 세 번으로 줄이자, 다섯 번으로 줄이자 했는데 막상 그러고 오픈을 딱 해놔도 이제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거죠 관객이.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안 오면 어떡하지? 뭐 배우가 뭐 출연이 뭐 5명인데 한 3명 오면 돌려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상황이 됐었어요.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6월부터 1년 장기 대관을 하겠다라고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미친 일인 거죠. 그런데 금방 끝나겠지. 좀 끝나면 나아질 거야. 그리고 이제 또 그만큼 문화 욕구가 있으니까 막 코로나가 완전하게 딱 끝나면 그만큼 관객이 한꺼번에 더 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년 넘게 간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이제 배우들의 경우에 30대 뭐 중반에 결혼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애를 낳고 그러면 어, 30대 후반 40대 되면 사실은 왕성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육아 문제와 겹쳐갖고 활동하기 되게 어렵고 그러면 이제 어, 알바를 뛰거나 하면서 그 배우들인데 배우를 못하는 거죠. 배우 일들을 못하고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일을 못해서 연기를 아주 잘할 수 있는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배우들이 점점 떠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소위 말해 공연계의 중간 허리들이 없는 거죠. 지금 허리들이 없고 제가 생각했던 거는 왜 극장은 하루에 한 번만 공연을 하지? 해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작품들은 왜 한 달 하고 왜 다 접었지? 여지껏 엄청 많거든요. 좋은 작품들이 왜 접었지? 임산부로 비유하자면 애는 낳아놓고 한 달 키우고 버린 거죠. 그렇게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소위 말해 IP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이야기들을 잘 만드는 나라인데 그런 이야기들이 연극계에 엄청 많은데 그런 것들이 사장되고 배우들이 결국은 그런 것들을 계속 공연을 올리면서 연극계에서 계속 활동을 하다 보면 매체 관계자들이 저 사람의 연기를 보고 캐스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캐스팅해서 좀 좋은 역할들을 맡아서 다시 연극계를 바라보고 후배를 좀 술에 끌듯이 끌어주면서 됐으면 좋겠거든요. 공연계가. 공연이 뭐 음악 공연이든 예술 계통은 사실 전 피드백이 빠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칭찬도 해주고 너 괜찮다 잘한다 이거 하고 뿌듯하고 일종의 그게 이제 성공 경험 같은 건데 이게 전문 배우로 들어오면 그런 성공 경험이 떨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공연을 해서는 한 달 공연에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왕비 된 것처럼 쫙 올라왔다가 자존감이 일주일에 또한 연락이 안 와요. 그러면 괜찮아 일주일은 참을 수 있어. 2주 동안 연락이 안 와요. 그래도 괜찮아. 한 달 넘으면 여기 다크서클이 쭉 내려오면서 누가 나 안 찾나 누가 나를 캐스팅 안 하나 이러거든요. 사실 배우들은 누가 캐스팅을 해야 움직이는 수동적인 존재인데 그런 게 반복되다 보면 배우들은 조증과 우울증이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제가 가졌던 문제의식은 배우들이 생계가 어느 정도 되면서 그런 것들을 견딜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럴 때 어차피 배우들이 뭐 어디 가서 기술을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 그거는 이제 저는 창작이라고 봤어요. 극을 쓰라는 건 아니고 창의적인 활동들을 계속 그러니까 배우 활동을 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 창의적인 활동을 하면 계속 그 생계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들이 생기면서 예를 들자면 감독님 소위 말해 뭐 연출님들이 왔을 때 이제 논의도 되고 디스커션도 되고 이런 부분에서 되면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굉장히 아까 얘기했던 중간층의 허리들이 탄탄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실질적인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 보니까 공연이 많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 극장에서 세트를 바꿔가면서 다른 공연 컨텐츠들, 다른 공연의 내용을 2인극, 3인극, 4인극이 돌아가면서 하고 분장실을 공유해 가면서 하면은 어떨까? 그렇게 해서 상상을 해서 봤더니 극장도 연대관을 했지만 대관료도 4분의 1로 줄고 그리고 배우들도 3풀 캐스팅을 3.5풀이 적당한 것 같은데 캐스팅하면 뭐 매체의 일들이 생기면 매체를 갔다가 와서 이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 역량 강화도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뭐 스태프들도 그 고정으로 고용이 되니까
고용 창출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괜찮겠다라고 해서 이제 계획을 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상을 해보면 진짜 대학로에 극장들이 단순하게 지금은 이제 각계 전투를 하고 있는데 멀티플렉스로 여러 개가 하면서 여러 극단들이 모여서 그 여러 개의 좋은 컨텐츠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라이센스로도 계속 나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 그러니까 하나의 공연을 가지고는 사실은 하나 망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 개의 공연이 계속 가면 안정된 수익 구간이 있고 이 안정된 수익 구간을 어떻게 잘 그 배분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성 타겟, 뭐 노인, 주부, 어린이극, 전국 뮤지컬 이렇게 네 개를 한 유닛으로 해서 한 극장을 만들고 그런 거를 이제 복사듯 다른 극장을 대관을 해서 여러 단체가 한꺼번에 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공연장을 운영하면 대관료, 뭐 스텝 인건비도 많이 들지만 배우 인건비, 그러니까 장기로 하면 고정비가 나갈 건데 배우 인건비를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생각했을 때 기본적으로 장기 공연을 하면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구조가 나오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유가 지금까지는 각계로 다 공연들을 했기 때문에 각계로 다 홍보하고 있는데 멀티플렉스로 하게 되면 그게 하나 모인 거잖아요. 그러면 대기업의 예를 들면 폐쇄몰들 문화 활동비 같은 거 나오는 몇만 원씩 나 폐쇄몰들에 입점을 할 수가 있어요. 한 개가 아니니까 한 12개 막 작품. 폐쇄몰들이 입점하거나 예를 들면 카카오의 선물하기 이런 데 입점 목표거든요. 그런데 해서 좀 더 관객한테 잘 다가가고 장기 공연 컨텐츠니까 티켓도 그냥 내가 어느 날 보는 게 아니라 기간권으로 주자, 모바일 티켓으로 주자, 좀 달라진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냥 기존에는 그냥 인터파크에 예약해서 내가 날짜하고 하면 계속 회전문 관객들, 한 번 본 관객들, 그 뭐 배우를 너무 좋아해서 본 관객들, 이제 관객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멀티플렉스로 해서 대량으로 영화 산업이 발전한 것도 멀티플렉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극장에서 이제 모여서 무언가 다양한 메뉴를 주는 것처럼 연극계도 그렇게 주면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이 되겠다. 좀 다른 걸 좀 모색할 수 있는 힘, 그만큼 어려웠으니까 아이디어를 더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어, 그 공연들을 다 각계 전투로 각계 생존을 위해서 해왔었는데 이제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극단은 극단대로 있지만 이렇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멀티플렉스 형태로 커뮤니티를 느슨한 커뮤니티를 이루는 거죠. 그 자체가 이 공연계 자체의 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정부 지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사실 예술인한테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수동적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 지원하는 건 좋은데 너무 잡다한 일이 많아요. 그 본연의 작업을 할 수 없는 서류 작업들과 무언가들, 예술인들이 예술의 창작적인 것 본연의 일들을 해야 되는데 어, 정부 지원에 너무 목매여 있는 경우가 많아서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코로나가 오건 뭐가 오건 더 큰 게 오건 이 문화예술계 계통의 사람들은 자생을 위한 힘을 키우는 게 더 큰 일인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자생을 위한 거라는 건 역시 정부 지원에서도 좀 더 객관성을 유지해 가면서 가장 필요한 요소들의 서포트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정부 지원 그 공고 나는 것만 바라보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예. 물론 저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저는 사실 하드웨어적인 부분의 것들이 있고 자생할 수 있는 영역, 판을 깔아주는 데 집중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저나 다른 문화예술인은 다 힘들잖아요. 힘든 건 사실이고 그걸 이제 한탄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어, 일종의 문화예술인이 어, 커뮤니티가 돼야 된다고 봐요. 협회로서의 커뮤니티의 의미가 아니라 어, 어떤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다 극단들도 다 다르고 다 다를 거지만 어, 연극이 배고픈 직업이고 힘든 직업이고 연극이 소위 말해 매체를 나가는 발판이고 내가 유명해질 수 있는 뭐 어떤 거고 이런 의식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의 직업으로서 하나의 가치 있는 일들을 하는 것들. 예전에 제가 어, 학교 폭력 가해 학생 대상으로 한 캠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여자애가 막 껌 짝짝 씹고 미니스커트 입고 뭐 때렸으니까 그래서 와서 캠프를 했는데 3박 4일 캠프하고 나서 애가 뮤지컬 곡 하고 싶다 그래서 노래를 잘했어요. 그거 공연 경험하고 그리고 조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진 않았겠죠. 걔가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했을 또 뭐 똑같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몇 달 뒤에 그 극장에 다시 갔는데 그 친구가 추리닝이고 그 극단에 들어와서 청소하는 모습을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훌륭한 영역이 공연이고 예술이고 이런 거라고 보는데 이런 좋은 일들을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좋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 게 저나 다른 문화예술인들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의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 이 공연계나 연극계나 이런 것들이 괜찮고 직업인으로서 명예와 프라이드와 자존감이 있는 일들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가져주는 것들이 저는 커뮤니티인 것 같아요. 그래야 갑자기 잘 돼서 갑질하지 않고 매체 가서 그냥 그래야 후배들 잘해서 이끌어주고 그러면 양적으로 질적으로 같이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